러시아 전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깊은 충격과 당혹감이 광활한 대륙을 휩쓸었고 한때 강대국의 자부심으로 굳건했던 러시아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듯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TV 앵커는 생방송 도중 격앙된 어조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 러시아의 유서 깊은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를 맡고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언론사는 언제나 조국의 위대함과 러시아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러시아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이주 현상은 그저 철없는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유행, 혹은 배신에 가까운 행동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찬란한 문명과 광활한 대지를 가진 러시아를 등지고 대체 왜 저 동방의 작은 나라로 향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안나, 자네가 이번 취재를 맡아줘야겠네. 편집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에 밝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일종의 강요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주 문제가 아니야. 우리 러시아의 국론을 흔들고 있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 왜 우리 엘리트층과 젊은 인재들이 앞다퉈 한국으로 향하는지 그들의 속내를 파헤쳐야만 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편집장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저는 속으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진실? 진실이라고 해봤자 보나마나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하찮은 문화에 현혹된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 앞에서 한국의 그 얄팍한 유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오만한 시선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하며 이주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려 애썼어요. 러시아를 떠나려는 이들을 향해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고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장밋빛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소한 불평 하나하나를 확대 해석하며 제 기사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별것 아닌 곳 아닙니까? 러시아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고작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접촉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기술 분야나 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러시아 엘리트들은 한국의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을 주장했고 효율적인 행정과 투명한 사회 시스템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불만이나 후회를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일 거야. 그렇게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의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접한 의료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교함과 환자 중심 시스템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잠시나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위대한 러시아와 미개한 한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혼란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몇몇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야. 전체적인 흐름은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제 원래의 목표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이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각인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자존심, 그리고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저를 계속해서 오만함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굳건했던 저의 신념은 한국이라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과의 인터뷰를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는 불신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국의 발전상이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비웃음을 날리곤 했습니다. 고작 몇 년 살았다고 해서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러시아의 위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한 젊은 프로그래머는 한국의 IT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안나 씨, 아이디어가 있다면 즉시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러시아의 기술력은 어떻다는 건가요? 당신의 고향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일부러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러시아도 물론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미래가 이미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혁신이 일상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서 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공허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저는 한 러시아인 여성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곳에 정착한 경우였는데 한국 남성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섬세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쉽게 국적을 바꾸고 자국의 남자를 비하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 질문에는 날선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조국 러시아의 남성들이 가진 강인함과 용맹함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의 과거는 쉽게 잊히는 것인가요? 그녀는 제 질문에 상처받은 듯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편협한 시선으로 그녀의 선택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취재가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한국의 얄팍한 매력에 현혹되었을 뿐이며 조만간 현실을 깨닫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이 러시아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이거나 혹은 내부의 나약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주민들의 증언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한들 그들의 말이 진실일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숨겨진 단점이나 문제가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저는 저의 취재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며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를 발굴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마치 새로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저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팝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일시적인 문화 현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어쩌면 가벼운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웅장함과 깊이 있는 문화유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선입견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제 질문과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했고 러시아를 떠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한국을 향한 저의 시선을 온통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을 인터뷰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 그들의 삶에서 제가 기대했던 문제점이나 후회를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같이 높은 만족도를 표하며 제가 가진 편견을 산산조각 내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과장되거나 혹은 거짓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제 내면은 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저를 더욱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명망 있는 학자였는데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해온 경우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국의 안락한 노년을 뒤로하고 낯선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러시아에 대한 향수나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은 우리의 염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밀한 검사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남편의 지병도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때때로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맑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산책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찬사는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러시아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이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는 오랜 대기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때때로 불확실한 결과에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부터 진료, 검사,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러시아 의료 강국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만이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러시아의 편집장에게 어떤 보고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이들의 변명을 찾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분명히 한국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불안과 짜증, 그리고 미지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제 기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초대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첨단기술 박람회에 취재차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의 좋은 점들만 잔뜩 들었는데 또 무엇을 더 보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러시아로 돌아가 빈손으로 편집장님을 만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마지못해 박람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명히 겉만 번지르르 할 거야. 실제로는 별것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에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은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기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기술들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로봇들이 능숙하게 서빙을 하고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의료 영상이 실제 장기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자율주행 차량 시뮬레이터는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였는데 이곳은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의료기술 부스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의사 집안에서 자랐고 의료기술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한국의 의료기술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로봇팔이 정교하게 수술을 시뮬레이션하며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인체장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눈앞에서 시연되고 있었어요.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제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상업적인 의도를 넘어선 진정한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의료기술은 이곳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에 비하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술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앞당기는 현실적인 솔루션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한국에 대한 오만함과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박람회장을 한 바퀴 더 돌며 각 부스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시스템, 스마트 농업기술, 그리고 환경정화 솔루션 등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단순히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 적용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종종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좌절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박람회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에 대한 반전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얕은 문화 콘텐츠나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곳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자 혁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경멸과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한국의 단점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점만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마주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 첨단기술 박람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 그리고 제가 기자로서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한국의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기에 제 인식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제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악과 혼란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저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심, 밤늦게까지도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복잡하고 때로는 무질서한 환경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저에게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격렬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던가? 내가 보고 들었던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기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적인 시각 대신 맹목적인 애국심과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던 이주민들의 선택이 더 이상 철없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잠시 취재를 멈추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밝고 활기찬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러시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낙천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제 조국의 뒤처진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저의 기자 정신과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사이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러시아로 돌아와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처음 의도했던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거짓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효율적인 인프라,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속한 언론사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편집장님은 제 사무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냉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나, 자네의 보고서는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건가? 우리가 자네에게 기대했던 것은 왜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가는가에 대한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었네. 한국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조국 러시아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 않나? 그런데 자네의 보고서는 마치 한국을 찬양하는 홍보물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담겨 있었고 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설명은 편집장님의 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진실? 자네의 진실은 우리 언론사의 진실과 다르네.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없어.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기사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네. 이후 저는 편집부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동료 기자들 역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안나, 한국에 너무 심취한 것 아니야? 혹시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은 건가? 같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비웃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세뇌라도 당하고 돌아온 것처럼 취급했고 저의 취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듯했습니다. 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기자로서의 제 양심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현실은 제가 속한 조직의 압력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편집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한국의 발전상을 외면하고 러시아의 편견에 맞춰 거짓된 기사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고 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성한 초고가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되었는지 러시아 내 보수적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기자, 외세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난무했고 저는 마치 국가의 적이라도 된 듯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시선과 한국에서 얻은 뜨거운 깨달음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압박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국인 남성 이준 씨의 모습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제가 박람회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제가 러시아 언론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편견 없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따뜻한 태도는 저의 날 성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의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도시에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로 여겨졌지만 환자들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전염병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들은 넘쳐나는 환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진은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제 난을 취재해야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제 가족 중 한 분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빠르게 위독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의 병원에서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최첨단 의료 장비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의사들은 지친 얼굴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절망 속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의 의료기술 박람회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공지능이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이 정교하게 수술을 시뮬레이션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했던 러시아인 의사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했던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러시아의 상황과 제 가족의 위독한 상태를 설명했죠. 이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자신이 아는 한국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제 가족의 사례를 검토해보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요청했고 한국의 의료진은 러시아 의료진과 비대면으로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러시아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제시했고 심지어 원격 진료 시스템과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가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의료진에게 필요한 프로토콜과 약물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 때문에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병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가적인 면모와 환자를 위한 헌신적인 태도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은 저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한국 의료진의 활약은 제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완벽한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던 순간 한국은 마치 기적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원격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조언은 러시아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제 가족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한국의 우수성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보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대한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러시아 의료진과 소통하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터넷 연결조차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고 정보 공유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초고속 인터넷망과 첨단 통신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그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준 씨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한국 의료진 사이에서 통역과 중재 역할을 해주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의 궁금증과 요청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헌신적인 태도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높은 전문성과 인간적인 면모가 한국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러시아인으로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만함과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얄팍한 문화에만 능숙한 나라로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느끼던 답답함과 비효율성은 한국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가족의 위기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힐 수 없었습니다. 제 내면은 거대한 폭풍을 겪은 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제가 믿고 있던 진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왜곡과 오해로 점철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맹목적인 애국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러시아 언론사의 기조에 맞춰 한국을 폄하하거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로 인해 제가 속한 조직과 갈등을 겪고 심지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우수성을 러시아 사회에 알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났던 이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현명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모습은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러시아에서의 동료들이 저를 비난하고 멀리할 때 이준 씨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문화와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 씨와의 관계는 저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그 어떤 남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신뢰감이 그의 존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에게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저는 심사숙고 끝에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담아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격렬했지만 기자로서의 양심과 새롭게 얻은 깨달음은 저를 더 이상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러시아의 편집장과 동료 기자들 앞에서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당당하게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시도 대신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압도적인 우수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박람회에서 목격했던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과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의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대비하여 한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을 통해 형성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강조했어요. 보고서 작성을 마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집장님께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편집장실에 들어서자 싸늘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편집장님과 몇몇 고위 기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확신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 자료와 함께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인프라와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족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평소 냉철했던 편집장님조차도 미묘하게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어떠한 과장이나 왜곡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편집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자네의 보고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군. 하지만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이전에 보였던 비웃음이나 냉소 대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들의 견고한 편견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러시아 언론사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님과 보수적인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제가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가족의 사례는 점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의 원격 진료 협력으로 생명을 구한 제 가족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 보고서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러시아 주요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공개되자 러시아 사회는 말 그대로 충격과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막연한 편견이나 무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중들은 제가 전한 생생한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 러시아의 현실과 대비될 때마다 러시아 국민들은 깊은 성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런 곳이었단 말인가? 왜 우리는 저런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방송국들은 제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 이주 현상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 IT 인프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들의 긍정적인 증언들이 전파를 타면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치부했던 시각이 점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러시아 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사와 러시아 방송국의 특집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유력 언론사들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새로운 탈출구는 한국인가? 동방의 작은 나라가 러시아 인재를 흡수하는 비결은? 과 같은 제목으로 제 기사를 인용하거나 자체적인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넘어선 하드 파워의 성장세에 주목했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제 가족의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이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죠.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응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뇌와 갈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전한 진실이 러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인류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적인 반응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재들을 단순히 막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과 IT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 기사는 러시아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고 저는 언론인으로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부처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장점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러시아의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양국 간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언론사에서 받았던 냉대와는 달리 이제 저는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제 삶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던 오만한 기자였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은 한 명의 인간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선진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격에 억눌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이 러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IT 인프라 또한 한국의 기술 지원 덕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의 곁을 지켜준 이준 씨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섬세하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깊은 마음과 역사를 공유해 주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러시아 남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안정감리를 느꼈어요. 러시아에서의 제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저를 비난하고 의심했던 동료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장님은 저에게 깊은 신뢰를 보이며 중요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저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통해 조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을 깨고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이 결국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러시아 방송을 통해 수없이 재조명되었고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저처럼 한국의 우수성을 배우고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으로의 이주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러시아에게 배우고 싶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 파트너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2025년 여름 서울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 씨와 함께 러시아와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을 가진 기자였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추구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삶에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새삼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낯섦 속에 담긴 가능성을 살짝 믿어보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감동의 한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